아까 그 설명드릴 때 플러스를 연속적으로 이용해서 문자를 결합하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개면 뭐 상관없고요. 두 개보다 많아진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쓰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string 포맷을 사용하는 거예요. 포맷.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하고 싶다. 그러면 string 포맷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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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A, B, C의 크기를 생각해서 내부적으로 공간을 한 번만 확보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할 경우에는 이제 이게 낫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뭐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반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스트링 포맷을 사용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건 조인이라는 메소드예요. 조인. 근데 이 조인은 또 이 조인은 뭘 할 수 있냐면 분리자를 중간에 넣을 수 있어요. 중간에 넣어서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 가지고 이제 얘는 이 조인은 가변인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자 열들을 결합하는데 중간에 쉼표를 넣어서 결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얘는 가변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뭘 줄 수 있냐면은 문자의 배열을 하나 줘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내부적으로 먼저 이 배열에 있는 전체 문자열의 크기를 파악해 가지고 한번 큰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복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문자열들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덧셈을 문자열을 결합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조인을 이용해야 하는 게 편하고요. 조인 말고는 이제 스트링 빌더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트링 조인은 내부적으로 스트링 빌더를 이용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스트링 빌더를 써서 이 결합을 구현할 수 있는데 이때도 중요한 포인트는 결합해야 될 문자열들이 많으면 얘네들 하나씩 추가적으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한 번 큰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복사하는 방법을 써야지 반복적으로 이 공간들을 확보하게 되면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거고 복사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를 결합할 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되겠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조인 메소드는 내부적으로 스트링 빌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트링 빌더 말고 원래는 스트링 버퍼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스트링 버퍼는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다중 스레드를 고려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스레드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 스레드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얘를 쓰게 되면은 부가적인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는 스트링 버퍼를 쓰는 게 아니라 스트링 빌더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바는 이렇게 불변 객체로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면은 일반 객체, 똑같은 연산들을 제공하는 일반 객체도 하나 클래스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스트링 빌더. 스트링은 불변 객체 버전이고 스트링 빌더는 이제 그 불변 객체가 아닌 문자열, 유지하는 문자열의 그 개별 문자들을 수정할 수 있는, 그래서 set character edge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고 append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이 string 빌더에는 string엔 없는 reverse라고 하는 함수도 갖고 있어요.
리버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리버스가 필요하면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스트링 빌더를 이용해 가지고 문자를 뒤집는 걸 해볼 수가 있고 문자열을 뒤집거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문자열이 팔린드롬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스트링 빌더를 이용해서 간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진 않은 거지만 간결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항상 스트링 빌더가 필요하면 스트링 빌더를 쓰지 않고 우리는 또 어떤 옵션을 갖고 있냐면 문자열을 문자 배열로 바꾸는 거예요. 문자 배열로 바꾸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고 그 수정된 문자 배열을 다시 내가 문자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스트링 빌더를 쓰지 않고 문자열에 있는 개별 문자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빌더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관련된 프로그래밍 할 때 우리가 또 많이 하는 것은 문자열을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건데 이 문자열이 문자열 하나,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문자열이 유지할 수도 있지만 문장을 문자열이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개별 단어로 쪼개가지고 뭔가 처리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스플릿. 그래서 스플릿을 이용하게 되면 공백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단어들이 이 스플릿으로 이용하게 되면 이제 그 공백으로 구분된 단어들로 구성된 문자열 배열을 만들어 줍니다. 문자열 배열. 그래서 이 스플릿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근데 공백이 아니라 다른 분리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스플릿하고 여기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정규 표현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그 분리자를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요걸 쓰려고 그러면 이제 정규 표현식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규 표현식이 모르면 요걸 이용하기가 힘들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스플릿을 안 쓰고 또 뭘 쓸 수 있냐면 스트링 토커나이저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토커나이저를 쓰게 되면은 has more token, next token이라는 방법을 써서 하나씩 next token을 부르게 되면 이제 그 기본은 공백 문자로 분리자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내가 계속 next token 달라 그러면 처음엔 I 주고 그 다음에 love, 그 다음에 자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링 토커나이저라는 걸 쓸 수가 있고 그 저지 사이트를 쓸 때 입출력을 좀 빨리 하고 싶으면 버퍼 리더를 스캐너를 안 쓰고 버퍼 리더를 쓸 수 있는데 이 버퍼 리더를 쓰면은 줄 단위로 입력받게 돼요. 줄 단위로 입력받게 되는데 뭐 정수가 100개를 입력받는다. 그러면 스트링 토커나이저로 처리하기보다는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냥 정수가 2개 주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이 스트링 토커나이저로 요 넥스트 라인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달라 그러면 첫 번째 건 R 값, 그 다음 거는 C 값으로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지 사이트 같은 프로그램 경시의 사이트를 자바로 프로그램할 때도 이 스트링 토커나이저를 다른 사람들 코드 보면 은근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으로 구분된 문자열들을 분리해낼 때 이제 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자열이니까 얘를 다시 한번 정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수 바꿀 때 pass int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string tokenizer. string tokenize는 분리자를 이제 공백이 아니라 다른 걸 쓰고 싶으면 정규 표현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문자들을 그냥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몰라도 스트링 토커나이저를 쓰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스플릿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공백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공백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정규 표현식을 알아야 되는 거고 실제 문자열을 좀 고급스럽게 분석하고 싶으면
정규 표현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규 표현식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C++를 내 주 언어로 쓸 거다. 그러면 고급 C 개발자, C++ 개발자가 되고 싶으면 거기서 정규 표현식을 쓸 줄 아셔야 되겠고, 파이썬을 내가 주 언어로 사용하고 싶으면 파이썬에서 정규 표현식을 쓰는 방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언어와 상관없이 정규 표현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요건 차이가 없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라이브러리가 차이 나겠죠. 쓰는 라이브러리가 차이 나는지 정규 표현식을 나타내는 방법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석하고 싶은 게 뭐냐를 정규 표현식으로 나타내게 되겠고, 그러면 라이브러리에서는 그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 문자열들을 큰 문자열에서 이렇게 찾아줍니다. 빠르게. 그래서 보통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요즘은 이제 웹 서비스에서 사용자 아이디로 이메일 주소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사용자를 가입할 때 이메일 주소를 이제 아이디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메일 주소가 올바른 형태인지를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직접 짜는 게 아니라 정규 표현식으로 이메일의 형식이 어떤지를 나타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그 아이디가 이메일 형식이 맞는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문자를 찾고 싶은데 A가 먼저 연속해서 나오고, 몇 개인지 상관없어요. 나오고 B로 끝나는 문자열들을 찾고 싶다.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그 특성을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때 쓰는 게 이런 형태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라는 거는 하나 이상입니다. 하나 이상. 곱하기면은 없어도 되고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A 곱하기 B면 B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A가 빵개 나타나는 경우죠. 근데 A 더하기 B면 B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게 뭔지를 요걸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표현식 정규 어떤 값이 있을 때 별표면 0개 이상, 플러스면 최소 1개 이상, R이 물음표 쓰면 0 또는 1개고요. R이 한 다음에 여기다가 3 그러면 무조건 3개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 R이가 그 정규 표현식이 똑같은 형태가 3번 반복이 돼야 돼요. 아니면 3, 하면은 3개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쓰는 거고요. 나타낼 때 그냥 A로 쓸 수 있는데 특정한 문자가 아니라 대소 문자나 숫자이고 싶으면 W, 역슬래시 W를 쓰면 돼요. 근데 이런 역슬래시 W를 쓸 때 앞에 한 번 늘 써줘야 돼요. 내가 여기서는 표현이 역슬래시 대문자 W, 역슬래시 S인데 얘를 그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할 때는 역슬래시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항상 한 번 더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역슬래시를 일반 역슬래시가 아니라 이제 이게 뭐랄까, 우리가 요거를 확장 문자열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의 문자인데 이렇게 그 줄바꿈 문자 쓰는 것처럼 이렇게 써서 얘 하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예제를 몇 개 보면, 여기 보면 점은 임의의 단일 문자라고 그랬잖아요. 점. 임의의 단일 문자니까 점인데 그 중괄호하고 다섯 하면은 아무거나 다섯 문자 나타난 거예요. 아무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대괄호하고 요 표시하고 A 가게 되면 A 제외예요. A는 제외하고 W가 별표니까 뭐 문자가 하나도 안 나타나도 되고 여러 개 나타나도 됩니다. A, B 이렇게 되면 A 또는 B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문자들 안 나타나도 되고, 얘는
끝에가 not 2니까 2가 없는 2로 끝나지 않는 문자열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매칭. 그래서 여기서 이런 여러 문장처럼 여러 단어로 구성된 문자열이 주어졌는데 5개짜리만 찾고 싶어. 그러면 요 점 5 하면 5개 문자죠. 근데 이 앞에다가 B를 쓰면은 단어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요. 그러면 원래 얘가 없으면 BANA 뭐 이런 것도 찾아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애플, 그레이프, 멜론 요 세 개를 찾아줄 겁니다. 단어의 경계를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형태가 되겠고요. 실제 좀 유용한 걸 해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메일 형태. 이메일은 이제 단어가 하나 이상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점이 나올 수 있어요. 점. 그 점이 나오고는 단어가 또 추가적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유효한 이메일이 아니에요. A.S은 A.B at com은 이건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t이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오고 또 계속 뭐 ac.kr 뭐 koreatech.ac.kr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매처로 하는 건데 스윙에 보면은 또 정규 표현식 줘서 요 문자열이 요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웹 서비스 같은 거 만들 때 주어진 어떤 값이 이메일 주소가 맞는지 보고 싶으면 이런 형태로 하는 거고 요것도 있지만 없네.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 이제 핸드폰 번호를 분석해 볼 수도 있고 핸드폰 번호 분석해 가지고 앞에 010인지 뭔지 또 그걸 분석하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여러분들이 잘 쓸 줄만 알면 문자열 관련된 문제들을 매우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규 표현식이 우리 자바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출제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고급 개발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정규 표현식을 작성하는 방법들은 언어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 라이브러리가 다른 거예요. 라이브러리만 다른 거니까 한 번만 익히면 한 언어에 쓸 줄 알면 다른 언어에서는 그 언어의 라이브러리만 익히면 되니까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번 겨울방학 때는 내가 잘 쓰는 언어에서 정규 표현식 한번 익혀보고 그거 갖고 여러 예제로 문자열들을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HTML 문서에서 특정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단어들만 뽑아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정규 표현식 갖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 처리와 또 파일 처리에서 읽어드린 것들을 정규 표현식으로 분석하면은 웹페이지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싶은 것들을 분석해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문자열과 관련된 얘기는 요것으로 마무리하고 열거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거형은 타입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열거형은 타입에 있는 도메인, 타입의 도메인이 있죠.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인데 그 도메인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그 도메인의 값을 모두 나열해 가지고 타입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열거형이고 이렇게 열거형을 사용하게 되면
타입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인자로 어떤 열거형을 썼을 때에는 그 열거형이 정의된 그 값 말고는 다른 값이 인자로 전달될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인트를 썼다. 그러면 이 인트는 타입 안전성을 제공해 주지 않죠. 여기서 필요한 거는 0, 1, 2 세 개 값 중에 하나만 와야 되는데 다양한 값이 여전히 올 수 있고 그럼 뭘 해줘야 돼?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입 안전성을 우리가 제공하고 싶을 때 열거형을 씁니다. 하지만 이 열거형은 그 타입 도메인의 모든 값을 나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타입의 도메인이 작아야지만 우리가 정의해서 쓰지 타입의 도메인이 매우 크면 그거를 정의해 쓰지는 않죠. 예를 들면 1부터 365를 쭉 나열해서 쓰지는 않아요. 365를 언제 치고 있어.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작아야 돼. 열거형은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자바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열거형이 없었습니다. 열거형을 만들지 않았어요. 참 바보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열거형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열거형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직접 열거형을 정의해서 있는 대로 쓰겠죠.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열거형이 없었을 때 많이 썼던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상수들을 나열해서 썼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가독성은 향상이 돼요. 가독성은 향상이 되지만 뭐는 안 돼? 타입 안전성은 제공이 안 되죠. 여전히 우리는 타입으로 인트를 쓰는 거예요. 얼라이먼트를 쓰는 게 아니라 인트를 쓰게 됩니다. 타입 안전성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전에 C에서 아주 오래전에 define을 이용해서 상수들을 나열해서 프로그램 했는데 그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방법 말고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뭐냐 하면은 생성자의 접근 권한이 뭐예요? 여기서 보면 생성자의 접근 권한이 프라이빗이죠. 프라이빗이면 밖에서 생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면 이 얼라이먼트는 어디서만 생성할 수 있냐면 클래스 내에서만 생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클래스 내에는 몇 개의 객체를 생성하고 있어요? 3개를 생성하고 있어요. 그럼 이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한 이 얼라이먼트가 가지고 있는 객체는 몇 개예요? 3개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얼라이먼트를 쓰면은 여기에 올 수 있는 객체는 얼라이먼트 객체밖에 못 오는 거고 얼라이먼트 객체는 몇 개가 존재해? 3개밖에 존재 안 해요. 그러면 타입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어요. 여기서의 비교는 무슨 비교? 주소 비교죠. 하나만 만들어서 얘를 갖다가 퍼블릭으로 해서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가독성도 향상이 되고 타입 안정성도 제공이 되고 비교할 때 주소 비교니까 무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 예전에 5 이전에 열거형이 없었을 때는 이 방법을 썼어요. 많이 썼는데 자바에서 그러면 열거형이 도입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도입했냐면 요대로 도입했습니다. 요걸 그대로 구현해 가지고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 3은 스킵하고 요렇게 이제 자바 5부터는 enum이라는 걸 써서 열거형을 제공할 수가 있고 left, center, right 이렇게 해서 그 C나 C++에서 열거형을 정의할 때처럼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나열할 수 있는데 이 left, center, right은 정수상수가 아니야. 뭐예요? 얼라이먼트의 객체입니다. 3개의 객체를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만들게 되겠고 쓸 때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 left, center, right을 자바에서 열거형을 쓸 때에는 앞에다 뭘 붙여야 돼요? 클래스 이름을 붙여줘야 돼. alignment.left. 그래서 이거는 마치 최근 C++에서 가시 영역 제한 열거형이 있어요. enum class라고 쓰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도 alignment 땡땡 left 이렇게 해서 써줘야 되는 것처럼 자바에서는
항상 열거형을 쓸 때는 열거형 이름, 점, 열거형 상수를 써야 되겠고, 이 열거형 상수는 객체입니다. 객체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바 5에서는 쓸 수가 있고요. 이 얼라이먼트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바에서 모든 클래스는 내가 extends 뭐 해서 상속을 하지 않으면 그거의 부모는 뭐가 돼요? 오브젝트가 되죠. 근데 이 이놈의 부모는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이 이놈의 부모는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놈이라는 클래스예요. 그럼 이놈의 부모는 누구일까?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놈이라는 거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놈에는 모든 열거형들이 필요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놈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놈을 정의하게 되면 얘의 부모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요 대문자 이놈이라는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가 되겠고, 요 이놈의 부모는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럼 이 이놈에는 어떤 메소드가 있냐면은 오디날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오디날 메소드가 있어서 원래 C++에서 열거형을 정의하면은 그 C++에서는 열거형 상수가 뭐예요? 어떤 타입이에요? 열거형 상수가 인테그럴 타입, 정수 타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요소부터 차례차례 0, 1, 2를 대입해 줍니다. 물론 내가 equal 3 해가지고 그 할당되는 정수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C++에는. 근데 자바는 못 바꾸고 오디날을 통해서 그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에는 0, 그 다음 째는 1, 그 다음 째는 2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left의 오디날을 부르면 그 값이 뭐예요? 0. 센터의 오디날은 1. right의 오디날은 2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놈에 또 어떤 메소드가 있냐면 compare to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열거형끼리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거형끼리 비교는 뭘 이용해서 비교하냐면 그 오디날 값을 이용해서 비교해요. 그럼 left와 center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작아? left와 center. left는 0, center는 1이니까 left가 더 작은 애가 돼요. 그래서 열거형 상수들을 compare to 이용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그 순서는 정의된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놈 클래스의 이제 이런 유용한 메소드들, 모든 열거형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객체로 모델링했기 때문에 이제 C++하고 한번 차이점을 비교하면은 자바에서 열거형 타입은 클래스를 정의하는 또 다른 형태이고, 이 열거형 상수들은 정수 상수가 아니라 C++처럼 객체다라는 거고요. 이 객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 표현식에서 자동으로 정수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물론 C++11에서도 얘는 자동적으로 정수로 안 바꿔줘요. C++는. C는 바꿔주는데 이렇게 썼을 때는 이 small이라는 거를 그 정수 표현식에 쓰면 자동으로 0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바꿔줘요. 근데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제 오디널이라는 걸 불러가지고 얻을 수 있고, 차이점은 이제 얘네들은 equal 3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각각의 할당되는 정수값을 바꿀 수 있었는데 자바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와 비슷하게 자바도 늘 쓸 때마다 앞에 그 열거형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열거형 클래스를 내가 정의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요 두 개의 메소드를 무조건적으로 추가해줘요.
values라는 거, value of라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두 개가 이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넘에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열거형을 정의하면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추가해주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바에서 열거형은 클래스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이니까 뭘 할 수 있냐면은 멤버 변수를 추가할 수가 있고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되게 열거형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을 많이 넣어가지고 유용하게 우리가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지만 이런 식으로 각 상수들마다 또 SML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하나 유지하고 있고 필요할 때 내가 불러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열거형의 생성자를 정의하고 싶으면은 그 생성자는 반드시 프라이빗으로 정의해 줘야 돼요. 생성자를 추가할 수 있는데 생성자를 추가하면 프라이빗이 돼야 되겠고 이 생성자를 이용해서 열거형을 정의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이 기능 때문에 이제 자바에서는 열거형을 되게 풍부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코드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요일을 열거형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내죠. Sunday, Monday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내는데 어떤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냐면 next day, previous day 그러면 며칠 뒤 그러니까 하루 뒤죠. next day는 previous day는 이제 이전, 하루 전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듈러 연산을 할 때는 뺄셈이 뭐 7에 마이너스 1 값을 더해주면 빼기 2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전으로 가려면 플러스 6하고 모드 7하고 하나 이후로 가려면 플러스 1하고 모드 7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Tuesday였으면 플러스 1하면 이제 0, 1, 2, 3을 주겠죠. 그러면 3에 해당되는 객체를 오디널을 3을 유지하는 객체를 얻고 싶으면 요 values 메소드를 부르면은 열거형 객체들로 구성된 배열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거기서 이 색인을 넣어서 얻으면 돼요. 요 values라는 메소드는 이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열거형을 정의하면은 항상 자동적으로 추가해 주는 그런 메소드예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열거형 갖고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저 values라는 거 그리고 value of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시스템에서 추가해 준 애는 value of string 값입니다. string. 그래서 어떤 string을 줘야 되냐면 요 열거형과 똑같은 string을 주면은 얘를 반환해 주는 그런 메소드를 만들어 주는데 실제 제가 프로그램 해보니까 걔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게 이런 애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열거형을 쓸 때에는 요 메소드는 늘 하나 만들어서 쓰는 것 같아요. 요 스태틱 메소드는 이건 뭐냐면은 오디널 값을 받아가지고 그 오디널에 해당되는 객체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value of ordinal 뭐 0을 줬다. 그럼 선 객체를 반환해 주고 1 주면 Monday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values를 이용해 가지고 배열을 얻은 다음에 이 오디널의 범위가 문제가 없으면 요 배열에 있는 값을 주면은 이제 그거 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애를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오디널 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거형 쓸 때 열거형과 스위치문을 많이 쓸 수 있는데 이제 스위치문을 쓸 때에는 이것도 특이한 건데 유일하게 스위치문에서 열거형 상수를 나열할 때는 뭘 생략하고 있어요? 보통 열거형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weekday를 써야 돼요. weekday 점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써야 되는데 그 스위치문에서
열거형 상수를 쓸 때는 뭘 안 써요? 열거형 이름을 그 앞에다가 안 붙여도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열거형을 요 열거형 그 타입 이름을 안 쓰고 상수만 쓸 수 있는 곳은 스위치문. 스위치문의 케이스절에서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인데 마지막인데 이 열거형 관련된 프로그램 할 때 이 개별 상수를 마치 이 클래스의 자식처럼 취급해서 메소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서 특별히 얘에 대해서만 다르게 동작하는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만들어서 쓸 수도 있지만 얘만 다르게 동작하는 메소드를 추가해서 또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써보시면 돼요. 근데 열거형은. 근데 요 기능까지 좀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예제는 좋은 예제는 아니고요. 요거 쓰는 거에 좋은 예제는 아니고 그 다른 거 이제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제 여기만 다르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 형태로 프로그램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